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비디오에서 다루었던 박근혜를 비난하는 4가지 유형 중 공포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박근혜를 비난하는 근거를 자유주의 원칙과 우파의 가치에서 찾는 첫 번째 유형과 쪽수 논리에서 찾는 두 번째 유형이 논리적으로 상충함에도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다룬 두 가지 유형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논리인데 반해 나머지 유형인 공포와 여성 비하관념은 범김무성파, 사기 탄핵파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심리적 또는 근원적 이유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세 번째 유형인 공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공포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촛불 마녀 사냥이 극에 달할 때 나경원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보여준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나경원 의원이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탄핵은 보수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탄핵에 찬성한 자들이 탄핵을 얘기할 때 언제나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들은 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었다 라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면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탄핵에 불가피한 이유란 대통령의 중대한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외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불가피성이라는 것은 모두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대통령을 미워한다는 이유로 또는 대통령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런 주장은 마녀 사냥을 합리화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기고한 칼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 범죄는커녕 하다못해 가벼운 범죄라도 저질렀다는 근거를 제시한다든가 도덕적인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칼럼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 정치적 협상을 통한 질서 있는 퇴진과 탄핵뿐이었다. 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므로 남은 건 탄핵뿐이었다. 그러니까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것, 야당이 협상에 응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의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건데요. 대통령의 잘못에 관한 얘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국정 혼란 수습이 중차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탄핵이 국정 혼란 수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서 저는 대통령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벌이는 장기말처럼 여기는 나경원 씨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시적 국정 혼란을 막자고 탄핵을 하는 바람에 문재인 정권이 창출되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둘째, 탄핵 없이는 나날이 거세지는 촛불을 절대 누그러뜨릴 수 없었다. 탄핵 직전 촛불 집회에 집결했던 인원이 232만 명이었는데 탄핵 소추 가결 후 촛불 민심은 반 이상 줄어든 100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 글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공포가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언론과 촛불 마녀 사냥 주최 측에서 말도 안 되게 과장한 인원을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행위가 마녀 사냥에 불과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때법도 법이다. 이의 없으시죠? 서울법대 출신의 판사 경력의 나경원 의원님. 이런 나경원 의원께서는 역대 최대 인파가 모였던 지난 10월 3일 9.1 집회 때 문재인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 보셨습니까? 역대 최대 인파가 문재인 타도 집회에 몰렸는데 우리의 나경원 의원은 조국 비리 사태 특검이라도 얻어냈습니까? 촛불의 쪽수가 무섭다고 범죄 사실의 확인도 없이 자당 대통령을 서둘러 탄핵시키더니 역대 최대 인파가 문재인 타도에 힘을 보태주었는데 고작 조국 특검 하나 얻어내지 못했다는 게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의 원내대표라는 자입니다. 셋째,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와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IMF 때 못지않은 심각한 각종 경제 지표들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 내년 대선에서의 보수 정권 재창출은 필수
과제이다. 여기서 나경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마치 파탄이라도 낸 것처럼 얘기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상하게도 보수우파라는 분들이 박근혜 정부 성과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의 공병호 선생께서는 문재인이 단군 이래 처음으로 자식 세대가 아버지 세대보다 못한 시대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라고 운을 떼면서 여기 공공부채는 역대 정권에서 최고 규모로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기사를 보시죠. 2016년 4월 26일 기사입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정점을 찍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크게 감소한 결과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공공기관 부채 액수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공공부채가 역대 최고 규모로 늘어났다고 대통령을 맹비난하신 공병호 선생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기사는 G20 정상회의 때 한국의 성장 전략 이행 성과가 G20 회원국 중 2위를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1위를 달성했다고 나옵니다. 2015년 12월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프랑스와 같은 수준이고 한 등급 밑에 중국, 사우디, 벨기에 같은 국가가 있습니다. 두 등급 밑에는 일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에는 S&P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상향했는데요. 영국, 프랑스, 벨기에와 같은 등급이고 중국과 일본은 무디스와 같이 한국보다 각각 한 등급, 두 등급 밑에 있습니다. 이게 나경원 의원이 말한 IMF 때 같은 경제 상황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가 나경원 씨가 말한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한 이유의 전부입니다. 나경원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적군의 수가 너무 많고 그 기세가 너무 세서 우리는 싸워보았자 질 것이 뻔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세력과 싸울 의지조차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싸울 의지가 없는 이유는 물론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의 나경원보다 한술 더 떠서 촛불 마녀 사냥의 앞잡이 행세를 합니다. 하태경 의원의 그 유명한 촛불에 타 죽고 싶냐는 발언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또다시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조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태경 씨가 한 말이 황교안을 향한 것은 맞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하태경 씨의 이 발언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형태가 아니라 겁주기 또는 협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문장은 이것입니다. 겁에 질린 개가 더 크게 짖는 법. 제 눈에는 하태경 씨야말로 촛불에 타 죽기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재인은 이에 앞서 가짜 보수를 횃불로 불태우자는 발언을 했었죠. 나경원이든 하태경이든 유승민이든 김무성이든 그들이 탄핵을 추진한 것은 촛불 마녀 사냥의 불길이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태워버리는 게 아닐까 겁을 먹어서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탄핵의 진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탄핵의 스모킹 건이라던 태블릿 PC는 가짜 미끼로 드러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는 졸속 그 자체였으며 대한민국의 법정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희한한 법리와 판례를 적용하여 단돈 한 푼 받지 않았고 청탁의 증거도 없는 뇌물죄, 공모의 증거가 없는 공범, 기타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이 넘는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제는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에서 법에 대해 알만한 정치인들은 박근혜가 아무 죄 없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공포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촛불 마녀 사냥이 겁이 나서 탄핵을 추진한 것이라면 지금은 아무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다 못해 발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십시오. 박근혜 사면 후 자택 정치하면 어쩌지? 한국당 내에 퍼지는 박근혜 공포증.
보시는 화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박근혜 석방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왜 지지자들의 여론을 못 본 척하고 박근혜 석방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자신들이 생사람을 잡아 마녀 사냥의 아가리에 던져버린 죄 또한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이지 않겠습니까? 새누리 출신 탄핵 추진파는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자신들이 느끼는 공포를 애국심으로 포장하면서 역으로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고 나온 게 보수우파 통합론입니다. 유승민을 보실까요? 지난 10월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에서 누가 나오든지 유승민의 지역구 대구 동구 을에서 유승민을 상대로 더블 스코어로 이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승민은 꺼져가는 정치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느닷없이 보수통합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의 러브콜에 화답하자 한국당 내부에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김무성이 등장해서 본심을 드러냅니다. 지금 와서 탄핵 이야기에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 얘기의 본뜻은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순간 나는 죽는다 이지 않겠습니까? 범 김무성파의 나팔수 공병호 선생께서도 주한미군 철수한다, 나라가 망한다 라는 공포심을 조장해서 탄핵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반복해 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새누리 출신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공산화된다, 좌파가 영구 집권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라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유는 사실 자신들이 겁에 질려 있기 때문입니다. 얘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의 근원은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탄핵을 추진했던 나는 무사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의리도 없고 용기도 없고 투지도 없고 소신도 없는데 오직 하나 이들에게 있는 건 생존 본능뿐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배신한 자들이 두 번 배신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탄핵을 찬성한 무리들이 조성한 공포와 패배감에서 벗어날 용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박근혜 비난의 4가지 유형 중 마지막인 여성 비하 관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